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아담 앤 이브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차트 강의를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뭐 재미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 시장 원천적인 악재 중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이제 권도형 대표의 이제 입장 발표, 최근에 그나마 이제 있었던 최근의 발표를 본다면 권도형 대표가 이제 자신들의 있었던 이 디패깅에 있어서 내부 소행이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자신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지난 15일입니다. 15일 날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이제 내부 소행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도 디패깅 되려고 하는 이제 공격적인 시도가 여러 번 테스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10위권 안에 들었던 우리나라 대표는 이 코인의 개발자이자 대표자인 이 사람이 기존에도 이런 디패깅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어떤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을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책임감 회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테라폼레스에서 맞춰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스파이가 스파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신은 그 말에 동의를 한다.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에 맞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무튼 자신은 이제 뭐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결함 부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뭐 업데이트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일정이 됐건 혹은 자신들의 이제 디파이를 이용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익을 구조를 갖겠죠. 무려 내부적으로는 코인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 이제 뒤에서 코인 발행 물량 말고도 기존에 상장이 되기 전에 찍어냄으로써 팔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제 루나를 찍어내면서 기업들에게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코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보세요. 1달러와 1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날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디파이라고 하지만 디파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스테이킹인데 스테이킹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자율 그러니까 맡겼을 때 나온 이자율과 대출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대출을 진행했을 때 받는 이자율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맡겼을 때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적다 보니까 수익이 아니라 손실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요. 수익 날 구조가 없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결함을 몰랐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선 책임 비트를 구현했다고 하죠. 1인 이제 테더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알고리즘을 통한 어떠한 이제 순환 구조로 인해서 루나 가격을 통해서 뭐 테라 가격을 방어를 하고 또 테라가 떨어지면 이제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 가지고 가격을 방어하는 알고리즘 기반을 만들어냈지만 1위 같은 테더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자본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테더도 아직은 뭐 100%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격을 방어해주는. 그만큼 달러 준비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준비금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자신들은 이 알고리즘 말고도 차선책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패깅이 깨졌을 때, 디패깅이 됐을 때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자꾸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패깅을 하기 위해서 비트를 쏟아 부었는지는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다 하고 나서 뭐 비트코인 뭐 100개 조금 언저리 남는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내비치고 있고 또 현재 루나 2.0을 만들어냄으로써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루나라고 하고 기존의 루나는 이제 루나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이 2.0 만들 때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기존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내비치면서 이제 보상안으로 루나 2.0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자 루나 2.0 새로 만들었어요. 현재 루나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성, 미래성, 뭐 확장성, 뭐 기존의 루나 클래식과의 뭐 연동성 뭐 전혀 없습니다. 개발성도 없고 뭐 방향성도 없는 게 단순히 코인을 찍어냄으로써 이게 뭐 스캠성 코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네임들을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몇천억 뭐 이제 이상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코인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이제 많은 기관들도 루나에 투자를 했고 손실을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털어내지 못한 기관들, 그러니까 큰 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2.0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패깅을 하기 위해서 막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 나는 어차피 비트코인에 다 쏟아부어도 패깅이 되지 않을 것을 수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 매매자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분명히 수치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패깅이 안 될 거라는 이더 스캔만 봐도 누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재단에 갖고 있는 물량 이외에 물량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이상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분명히 됐을 텐데 막연하게 떨어지니까 방어하겠다 무조건 쏟아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냥 나는 쏟아부었지만 패깅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산적 수치적 계산은 방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디패깅 돼서 지금처럼 영원에 가까이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 했고요. 안 했으니까 차라리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보상을 체계를 위해서 뭐 70%, 60% 갖고 있는 물량의 계산을 해서 이제 보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지금 이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재미난 소식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어제 없었던 새로운 생태계 알고리즘 생태계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같이 공동 설립자인 이제 팀원의 대표자와 같이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메인넷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팀을 만든 것은 대단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력을 봤을 때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어디였죠? 애플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3개월씩밖에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MS에서도 3개월, 애플에서도 3개월. 그 말은즉슨 인턴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물론 이제 루나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의구심이 남은 상태에서 자신은 현재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는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솔직히 결론은 짓긴 지어야겠죠. 어쨌든 결론 짓되 일단 엎질러진 물은 우리가 뭐 다시 담아내진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지금 뭐 비상금 이제 뒷돈으로서 2조 원 가량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를 폐기하게 안 썼으면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를 현재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서 이제 피해 보상한 체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있고 하단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있겠는데 저는 N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담 이브 패턴 보시면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쌍바다 패턴 혹은 쌍봉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모습이 되겠는데 차이점은 조금 뭐냐면 이제 뾰족한 부분이 아담이 이러한 우리가 쌍봉 패턴이 됐을 때 이런 뾰족한 부분이 아담이 되겠고 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고점 라인 상단 부분에서 조금 둥근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아담 앤 이브 패턴을 쓰실 때는 이제 뭐 스캘핑 관점이나 혹은 하루 안에서 끝내는 뭐 1시간 15분 뭐 3분 봉에서 쓰시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안 맞고요. 긴 시간 동안 조금 장기적인 추세, 스윙적인 추세를 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으로서는 전체 높이에 대한 너비가 되겠고 아담 바닥 좁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높이가 커질수록 이 둥근 모양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특징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의 평균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월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단타용이 아니라 스윙이나 중장기용으로서 평균 2개월 정도는 우리가 차트 추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1분봉이나 뭐
1분봉이나 3분봉 봤을 때만 이런 움직임이 강한 모습에서 아담 앤 이브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확률이 거의 안 맞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뭐 이제 조금 제대로 그런 뾰족하게 나와주고 뭐 이브 패턴이 나와주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아담의 높이가 이브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습이고요. 이 가격이 이 두 골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골 부분이 최고점 이상에서 마감이 돼야지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반대로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골을 넘어서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담 및 이브 패턴입니다. 하단이라고 해서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말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아담 및 이브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락 추세를 보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골의 높이를 내려갔을 때 이것이 유효하다, 이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지겠죠. 여기 마지막에 써놨죠. 유효하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이 골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줄 때 아담의 길이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이브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뾰족한 상단과 이제 둥근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 되겠다. 두 개의 고점은 같은 가격 근처에서 놓여져 있고 그 정점에 도달해야지만 이 패턴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브앤 아담일 경우가 있고 아담인 이브인 경우가 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뾰족한 모습이 나와주고 이렇게 둥근 모양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1분봉 그림이다, 3분봉 그림이다 이런 모습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기준, 뭐 주봉 기준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 그럼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골의 깊이가 둥근 모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 둥근 모습이 더욱더 길어진다. 그만큼 장기적인 시간으로서 지속이 되면서 둥근 모양이 나와준다. 높이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골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 나와주니까 이 아담의 이브 패턴이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보자마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최저점이다. 이브의 아담 패턴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골의 깊이까지도 보고 나서 그 길이까지 그러니까 골의 깊이까지도 보고 나서 길이까지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골의 깊이를 넘어서는 이 모습에서 돌파하는 순간에 매물대까지 동반이 된다. 물론 이제 페이크성으로서 매물대가 뭐 지지부진하게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하방 압력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매물대까지 동반된다. 이런 확실한 추세, 돌파 라인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단타용으로서 하루 안에 오버나인용 관점이 아닌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단타용으로서 접목시킬 수가 있겠고요. 혹은 기존의 다른 고점 라인들까지 보시면서 매물대가 동반된 라인까지 보시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오버나인용 관점에 이제 뭐 스윙적 관점 넘어가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래서 짧은 이 하루 안에 단타용으로서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만약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쌍바닥 패턴으로도 똑같이 그냥 접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 바닥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와줬네. 근데 위에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 그것도 매물대까지 동반되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쌍봉 패턴이다, 쌍바닥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아담의 이브 패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뾰족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둥근 모습 일단 고래 깊이가 낮을수록 이렇게 잘못 그렸고 고래 깊이가 낮을수록 이 둥근 모양의 이 기간도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건 반대로 빠지는 추세죠. 고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이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아담의 이브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하방이 나와주겠다. 이 강력한 하방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패턴을 모르시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줬던 바닥 부분이니까 여기서 딛고 트리플 바텀 형식으로 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할 때 매물대 물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매물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물대를 보고 나서 이탈하는 그럼 이거 아담의 이브 패턴이다. 강력한 하방이 나와주는데 일본 기준으로 그 하루 안에서만 가격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이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
가격적인 낙폭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저점 라인을 피해갈 수 있다. 우리가 저점이라고 페이크성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고 앞에 뭐 루나 사태, 우리 루나 사태라고 한다면 우리 김치 섹터에 대한 인지도도 안 좋게 신뢰도를 저하시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알트 시장을 하방 압력에 가했던 안 좋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금리 인상, 우리가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예견을 했지만 갑자기 러시아 사태까지 터짐으로써 이렇게 악재가 더해질 수 있겠나 싶은 와중에 루나까지 더해져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리의 예상보다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시장 자체가 원래 1년에 상승장이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물론 상승장이 안 온다라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예견되어 있던 악재에 더불어서 큰 원천적인 악재 두 가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전혀 없고요. 전혀 없으니까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되 지금 어차피 매물대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 차트 보시면요. 쌍봉 만들어내고 나서 야 이거 작년에 상승장 매물대까지 동반했던 이 저항대 라인들 구간들 다 뚫으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루나, 제가 오늘 루나를 갖고 왔지만 루나 클래식, 물론 BUSD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루나 클래식이 되겠지만 최근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물대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그냥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던지는. 그래서 400%라는 수치가 왜 올라갔냐? 매물대가 없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호재도 없죠. 뭐 악재 해소된 것도 없죠. 뭐 권도영 대표의 어떤 뭐 보상한 체계도 없죠. 개별적인 이슈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저조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나와줬다 이겁니다. 비트도 마찬가지. 시장의 전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물대 없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2,580선 그리고 이제 2,580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와줄 거고 그 이상부터 3,340선 그 이상까지도 매물대 없이 내려온 추세다 보니까 올라갈 때 조금만 원천적 악재 해소 조금만 된다거나 혹은 호재성 이슈가 시장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조금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알아주시면서 투자 관점을 인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먼저 박스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